김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추억을 되새기게 됩니다. 대학 신입생 때를 떠올려 보면 수강시청 같은 작은 일에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학점이 잘 나오는 수업과 흥미로운 수업 중 어떤 수업을 신청하셨나요? 저는 학점이 잘 나오는 수업을 신청했다. F학점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탐험가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흥미로운 수업을 위주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만약 다시 신입생으로 돌아간다면 듣고 싶은 수업이 얼마 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우주로 가는 커리큘럼입니다. 우주로 가는 커리큘럼이 뭔지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우주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수업만 들으셨어요? 전 믿기가 어려워서. 저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학점이 거의 야구 투수 방어율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학점 잘 나오는 수업을 신청했는데 네. 투수 방어율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주로 가는 커리큘럼이면 네. 저희 코너 우주로 가는 밤을 열심히 들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네. 이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싶었는데 이 뉴스의 그 주인공이 바로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입니다. 네. 그래요? 네, 미국 네. 콜로라도 대학교의 그 우주공학과 교수하고 의학과 교수가 같이 의견투합을 해서 우주를 탐험할 때 응급 상황에 이 대처하는 과목을 신설을 했는데요. 네. 지금 너무 인기가 폭발적이어서 단과대에서 개설을 시작했는데 내년은 학교 전교생한테 이 과목을 모두 필수로 이수를 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필수로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예전 같으면은 우주 관련되는 뭐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네. 천문학과나 항공우주공학과나 뭐 네. 이런 쪽 관련 학과들이 개설해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의학과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사실 뭐 지금도 이렇게 이런 과목들은 뭐 천문학과나 뭐 항공우주공학과에 가야만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좀 시대적 상황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영국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그 민간 우주 개발 회사가 있잖아요. 네. 리처드 브랜든이 하고 있는 그 회사가 그 지난주에 미국 뉴욕 증시에 우주기업 최초로 상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상장식에서 이 리처드 브랜슨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우주 여행의 시대가 본격화될 거다. 그래서 이 10년 안에 아마 뭐 4천만 명 가까운 이 고객들이 우주 여행을 갔다 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아마 이런 그 우주가 과거에는 그냥 막연한 어떤 동경의 대상이었다면 정말 여행이라는 그 테마는 우리 일상생활에 속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조금 더 그 미국이란 나라가 좀 앞장서서 이런 커리큘럼을 좀 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의학과라 그러면은 네, 만약에 우주로 나갔을 때 네. 인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이런 네. 것들을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이제 그 커리큘럼을 만들었던 그 우주공학과의 교수가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화성에서 3년을 지낸다면 필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네, 아무리 대비를 잘 해도 네, 우리가 네. 이제 화성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이제 그 우주에 나갔을 때 뭔가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조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이송을 하고 이런 어떤 의학적인 그런 기술들과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이런 우주론에 대한 기본적인 또 개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한 학기에 이렇게 이론 수업을 받은 다음에 이론 수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 미국 유타 사막에 화성 탐사 연구 시설이라는 그런 가상의 기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네, 거기에 가서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보는 거죠. 네, 우주복을 입고. 네. 거기 문탐험가님도 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작년에 저도 여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왔었는데요. 네. 정말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때 모습이 계속 연상이 돼서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으세요? 제가 이제 그때 이런 거 다 해봤으니까 예, 저만 알고 있으니까. 전 질투가 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가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교육을 일단 받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실습을 하고 그렇죠. 그럼 어떤 실습을 하게 될까? 네, 일단 그 이제 간단히만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 이 콜로라도 대학교가 유타주에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타 사막에 근처에. 이런 시설이 먼저 있으니까 네. 이런 이제 그 커리큘럼을 개설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예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네. 이 사막 한가운데 가면 영화 마션처럼 가상의 우주 기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평상시에는 이 과학자들을 한 7명 정도 그 팀으로 만들어서 네. 짧게는 2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동안 이 안에 가둬놓습니다. 아예 가둬놔요. 네,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화성하고 똑같은 그렇죠. 환경에서 생활할 네.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예,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밖에 답답해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격지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이 문이 열리고, 그리고 밖에 감금된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감금이죠. 그리고 이제 나갈 때도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15kg이 넘어가는 이 우주복의 슈트를 입고 나가서 네. 여러 가지 뭐 기지 보수공사 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뭐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뭐 스킬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실험들을 이곳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기지가 크기가 얼마나요? 기지 크기는 되게 좁습니다. 일단은 이 우주인들이 주거하는 주거동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야채를 재배하는 그린헵이라는 또 이런 그 온실 같은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옆에 가면은 뭐 조금만 해봤자 바로 옆인데, 네. 또 그 태양을 관측하는 또 태양 관측 망원경 시설이 있고, 네. 뭐 그런 실험 시설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뭐 200평 대배, 네. 그럼 마션에 나오는 그 정도 넓이, 그렇죠. 세트 넓이. 그렇죠. 뭐 쉽게 하면은 뭐 컨테이너 몇 개를 그냥 듬성듬성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1년 동안 갇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갇혀 살면서 그나마 조금 낮은 건 뭐냐면 다른 아까 야채를 재배하는 뭐 그린앱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은 이 주거 공간이랑 터널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반경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그 얘기 했었나요? 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감자 기르거나 네. 이거 화성에서는 안 되는 거죠? 화성에서도 되죠. 돼요? 네. 다만 이제 그 지구처럼 밖에다 이제 밭에다 기르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가상의 온실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온도와 습도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춰 줘서 거기서 야채를 재배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생물학적인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성의 토양을 가지고 곧바로 뭐 예를 들면 그걸 이제 퇴비를 섞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식물을 기르거나 이런 게 가능. 네. 그렇죠. 네, 정확히 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야채를 재배하기 위해서 토양을 지구에서 다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에 있는 토양에다가 어떤 성분의 유기물질을 섞으면은 이게 그 식물이 재배가 가능한 토양으로 바뀌는지 이런 과학적 실험도 하면서 실제 식용으로 먹는 그런 용도로도 쓰는 거죠. 영화의 그 뭐랄까요? 아이디어나 네. 그걸 거기서 얻어나 보군요. 그렇죠. 거의 이렇게 팩트 기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한 1년 동안 거기 갇혀 있다고 하는 게 네. 기지에서 생활을 하는 건 맞긴 맞지만 네. 가서 이제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바깥을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아까 우주복 입고 나간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중력이 지구보다 조금 적은 데 가면은 좀 네. 덜하겠지만 지구 같은 데서 우주복 입고 다니면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5kg짜리 배낭을 메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 온몸을 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이제 우주복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여기 유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 선해 활동용 우주복이라고 그래서 네. 이 옷의 표피는 되게 얇습니다. 얇고 대신에 뒤에 매는 뭐 생존 유지 장치 그리고 이 헬멧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또 헬멧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또 이게 고개를 누르기 때문에 그런 좀 답답함과 힘듦이 많이 있죠. 그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덥고. 그게 네. 정말 힘들겠네요. 이만큼이 다 유리니까 직사광선이 그냥 들어오죠. 그거 입어보셨어요? 입고서 한 열흘 동안 훈련을 받았죠. 열흘 동안요? 네. 그 체험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우주복을 혼자 입을 수도 없잖아요. 네. 동료들이 도와줘서 서로 입혀준 다음에 밖에 나갈 때도 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화성이랑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네. 감압실에 들어가서 3분 동안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네. 그 좁은 공항합실에서.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 헬멧도 답답하고 너무 막 숨이 차고 그랬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요 헬멧 안이 가장 평화롭더라고요. 왜요? 정말 나만의 공간.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네. 모기도 못 들어오고 그냥. 네.
나만의 공간인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갇혀서 생활하면은 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급자족을 하는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식량은 저희가 그 거기서 훈련하는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국제 우주정거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동결 건조된 다양한 음식들을 넣어줍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게 뭐 지금의 지구처럼 뭐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들 말라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부어서 양생을 시킨 다음에 네. 그걸로 그냥 되게 건조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종류가 있어요? 일단 뭐 고추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고추장도 고기도 있어요? 있고, 뭐 두부도 있고, 우리가 먹는 것들은 웬만큼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네. 이소연 씨 우주인 보낼 때 네. 그때 뭐 김치도 한다, 뭐 우리 한식 요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진짜 실제로 거기 가서 기지에서도 한식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때도 뭐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간 것도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이소연 우주인이 우주에 가는 게 계기가 돼서 네. 실제 한국 식품들이 우주 식량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도 실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먹어보고 싶네요. 저 우리 군대에서 먹었던 전투식량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리워서 한번 먹는 것처럼 네, 그런 맥락이죠. 그런 생각도 좀 떠오르지 않나 싶는데요. 네. 근데 아까 뭐 의사들도 네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화성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한다. 네. 그럼 응급처치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구랑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다른 점이 중력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선의 활동을 하다가 한 사람의 환자가 발생해서 쓰러져 있다. 네. 의식이 없을 때는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구 같으면은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화성은 지구 중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몸이 뜨게 됩니다. 근데 뜬 상태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해봤자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배웠는데요. 네. 일단 그 지구랑 다르게 환자 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리로 이 환자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결박을 합니다. 환자 몸 위에 올라가서. 네네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심폐소생술로 한번 그 압력을 가하면 그래도 이 땅의 반동에 튀겨서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누르면 안 되고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내려갈 때 또 누르고 이런 식으로 중력의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화성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구에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누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화성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 중력이라는 게 참 그렇게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그 3분의 1 차이만 나는데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말고는 혹시 더 배우신 건 없으시고요? 일단은 그 응급 상황이라는 게 꼭 환자 발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기지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하는 훈련도 받게 되는데 저희도 그냥 그 평범하게 이제 그냥 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커맨더가 빨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런데 이 그 우주복 입고 밖에 나가야 대피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고서 밖에 안전한 곳에 피신할 때까지 가능한 시간이 이 데드라인 타임이 딱 8분입니다. 네, 그래서 8분 안에 우주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목적지에 가 있으면 우리는 산 거고 그 안에 도착을 못하면 우리는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반복해야 돼요. 계속. 네, 그렇죠. 우리 군대에서 그 준비태세 훈련 때처럼. 그거 싫은데요. 그거 상상하기 싫어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네. 말씀을 들었지만 네. 한번 저도 해보고 싶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이런 것들이 대학의 그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될 수 있네. 이런 시대가 돼버렸구나. 시대가 네.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런 지식을 배우면서 물론 이게 이 커리큘럼의 목적은 우주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스킬이긴 하지만 이런 지식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또 그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태도나 이 방법론 스킬을 좀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네. 좀 이런 그 우주라는 또 그런 극한의 환경을 설정해서 이런 좀 교육을 한 것 같고요. 결국 요즘에 뭐 모든 교육에는 뚜렷한 정답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해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그 소양이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교육들을 앞으로 하고 있지 않나. 네. 또 뭐 우리나라 교육제도 때문에 요즘에 네. 뭐 설왕설래도 많고 논란도 네, 많은데 창의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또 되게 크죠. 그리고 우주 산업도 이제 크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 어떤 게 필요할지 네. 앞으로 아직까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요. 그런 산업을 우리가 선도하거나 만들어가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어찌 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요 정도 단계만 경험을 해도 우리가 정말 진짜 준 우주인이 된 것 같은
예, 그런 어떤 또 생각이 들게 되니까 배우는 것들이 많겠죠. 그쪽 가서 뭐 식사하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신발을 혁신한다거나 그렇죠. 탈 것을 혁신한다거나. 맞습니다. 네. 제가 아이디어가 왜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을 받으면 뭐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이미 뭐 싶어요. 저희 지난 1년 동안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 제가 교육을 받았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은 우주에 가셔도 유타 네. 사막으로 제가 가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거기만 가면 이제 이제 서티피케이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일반 사람들도 신청해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인의 신청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학자들의 연구 시설로 만들어 놓은 실험이기 때문에 네. 연구자들이 이제 제안서를 써서 합격이 되면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콜로라도 대학교가 유타주에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산학연 프로젝트로 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 좀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시작할 때 학점 잘 나오는 거 선택하는 건지 호기심 있는 거 선택하는 네. 건지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이런 커리큘럼 만들면은 이거 학점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지금 아마 하겠죠. 학점으로 평가해 네, 그러면 할 안 겁니다.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리고 갑자기 흥미 떨어지는데. 그러네요. 또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참 이게 우주에도. 그래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네.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는 과정에서는 참 좋은 교육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좀 시도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휴대전화 뒷자리 250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성환 형님 이 코너 너무 좋아요.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 형님이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친근감의 표시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 같진 않은데. 네. 자, 그러면 오늘 우주에 대한 교육 얘기해 주셨는데 네. 여기에 적합하게 어울릴 만한 곡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고른 곡은 그 데이빗 보이의 라이프 온 마스라는 노래인데요. 일단 뭐 제목 자체가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퀘스천인데 이 노래를 데이빗 보이가 24살 거의 대학생 나이 때 이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커리큘럼의 주제곡으로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이따 화성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평생을 배우는 시대. 당신은 지금 어떤 수업을 듣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데이빗 보이의 라이프 온 마스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